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NDA 신청은 언제쯤 할까요? 정선이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주가는 바닥권일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은행부터 살펴봐 드리면 1년 전에 단기순이가인제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단기순이가인제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12M PR은 지금 수치가 없죠.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좀 없죠. 외국인 보유 비중은 14.94%니까 제법 있습니다. 주주연항에서 진양곤 외 구인이 12.84%니까 지배구조의 어떤 안정성 면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운영사별 보유연항 3월달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물량을 제법 가지고 있습니다. HLB와 완전 이제 100% 자회사 형태로 들어왔는데 엘레바가 사실은 이제 리보세라님을 개발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부가 이제 선박 구명정,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소재, GRP 파이프, 이런 것들 하는데, 그래서 업종에 보시게 되면 조선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명의 HLB가 과거에 이제 구명정 만들었던 현대 라이프 보트, 그거 이제 영어명을 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체적인 어떤 장부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올해 1분기가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가까이 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이제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좀 부진하니까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으로 별도 기준으로 적자면, 영업이익이 적자면 관리 종목이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실시심사 대상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에도 영업이익이 적자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최근 한 1년 반 동안에 유상증자라든지 재무활동으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 자산, 유동금융자산이 한 2천억대 이상이 되죠. 이익여금은 계속 결손금 상태가 1,000억대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는 계속 이제 돈이 안 들어오고 투자활동으로는 돈이 나가는데 이걸 이제 재무적으로 조달했죠. 그래서 안정성 비율에서 유동비율, 유보율 관련되는 부분은 돈 조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정성 면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부채비율도 그래서 좀 낮습니다. 수익성에서는 2018년도에 이제 한번 플러스 되었다가 계속 ROE가 적자 상태다. 이 부분이 좀 약점이겠죠. 보통 이제 바이오로 출발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바이오 사업을 본업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본업이 조금 이제 안 받쳐준다. 조선업종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요런 게 조금 이제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시총 대비해서 펀더멘탈 수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HLB는. 그리고 이제 진양곤 회장이 한 8% 정도 가지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주식을 한 주도 안 팔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렉스 킴이 이제 엘레바 대표였다가 지금은 바뀌어 있죠. 이분이 HLB의 한 2%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년도에 이제 유증 관련되는 부분, 3자 배정 유증 관련은 이게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 올해 12월 달에 끝납니다. 1년간 했는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 29만 주 정도 있고요. 미상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이 전환가액 39,000원대. 요게 이제 전환 청구 가격이 기간이 작년부터 가능했거든요. 여기 한 74만 주인데 최근에 이제 리픽싱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39,000원대에서 이제 33,000원대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87만 주 정도가 나올 수 있죠. 요게 이제 오보행 관련되는 주식수 요런 부분들도 이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에서 2019년도에 그 블랙록 펀드가 세계 1위 이제 자산 운용사잖아요. 2위가 이제 뱅가드인데 둘 다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HLB 장내 매수로 들어왔는데 5% 이상을 이제 갖추고 있으면 보고 의무를 해야 되겠죠. 공시. 그래서 이 기준일이 작년 5월달부터 바뀌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동사항이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R 자료에 나왔던 부분들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자, HLB에서 진양근 회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광대 학부에서는 법학과,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경작 석사를 이제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뭐 부산은행, 평안은행, IMF 때 이제 평안은행이 이제 합병당했잖아요. 흡수합병 이제 되어서 그 뒤에 이제 나와서 호프칩도 뭐 한 1년 정도 강남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7년간 컨설팅 자문을 하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경영 방침이라든지 M&A를 통한 신성장 동력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2007년도부터 지금의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죠. 요걸 이제 스타트하면서 뭐 하이셀 그러면서 계속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갔죠.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분의 신조가 어려울 때일수록 전진하자. 그래서 지금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좀 힘들잖아요. 그걸 타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M&A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에 보시게 되면 엘레바 테라피틱스 여기가 이제 과거에 LSK 바이오 파마죠. 여기는 본래 이제 투자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LB의 과거의 사명이 뭐 이노지디엔 그게 그 김영세 씨가 하는 이제 디자인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그 앞에 라이프 코드인가요? 거기 있을 때 지분으로 투자했던 회사가 엘레바입니다. 근데 엘레바도 본래 보면 그 자체 개발하는 게 여기도 NRDO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좀 개발했던 부분 중에서 좋은 어떤 물질을 도입해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이 NRDO인데 요 NRDO 모형으로 하던 것에 투자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지분을 늘려가서 지금은 이제 자회사 형태로 바꾼 형태죠. 여기가 이제 바이오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타결하기 위해서 최근의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쪽에 또 이제 이뮤노믹의 어떤 지분들을 늘여놨죠.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올해 이제 이상 관련되는 데이터 중간 발표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좋다면 주가에도 상당히 R&D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LB 생명과학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라이프 리브, 여기가 이제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 쪽으로 이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HLB가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민 관련해서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아파티닙이라고 하다가 이 바이엘에 있는 그 아파티닙하고 이제 그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까 리보세라민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죠. 요게 이제 선택적 베제프 R2 저해제입니다. 요게 경구용 약물이거든요. 저분자 항물질인데 선택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경쟁력이에요. 보통 이제 저분자 항물 같은 경우에는 싸고 이 세포막 투과가 좋은데 비선택적으로 막 이제 뿌리는 형태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타켓을 정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암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요게 이제 혈관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세포에 있는 산소라든지 영양분들을 땡겨가지고 암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베제프라고 하는 것들을 요 혈관세포 쪽으로 이제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혈관세포 표면에 베제프 R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수용체의 종류에 보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요 2를 타켓으로 하는 것 중에서 유명한 이제 표적 치료제가 이 로슈의 아바스틴이 있죠. 아바스틴은 뭐 거의 한 7조 정도 매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 릴리의 샤이람자도 있습니다. 시람자. 요거는 이제 혈관세포 밖에서 이제 수용체를 이제 블락킹을 해주는 거죠. 근데 리보세라늄은 투과를 해가지고 안쪽에서 신호 전달을 막아주는 거죠. 가격도 싸면서. 근데 선택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을 본래 이제 LSK 바이오팜, 지금 엘레바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암젠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폴첸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이분이 한 38년 정도 연구를 했던 분인데, 요게 이제 어드벤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2005년도에 항서제약이 중국 쪽에 판권을 사갑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부터 팔기 시작하거든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2014년, 2015년도부터 그 HLB 진양규 회장이 이걸 보면서, 본래는 이제 2009년도에, 기존의 이노지디언이 여기에 좀 투자가 돼 있었으니까 2009년도에 돈 좀 더 보태주세요 가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거 사가가지고 이거 이제 승인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14, 2015년도부터는 지분을 확 늘립니다.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회사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스토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SK 바이오팜은 2007년도에 중국 제외한 이제 글로벌 권리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은 이제 그 뒤로 지금은 이제 중국의 제2의 이제 항암제 회사로 시가총액이 무려 거의 뭐 한 40조 정도. 지금 HLB의
시가총액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판매를 하면서 매년 뭐 지금도 보면 한 3천억대 뭐 이상을 계속 이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최근에 좀 100위안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거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근데 항서제약의 매출 탑에서 보면 그 제품명이 아이탄입니다. 아이탄. 예. 그리고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으로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 글로벌 판권이 HLB에 있기 때문에 HLB랑 이제 병용도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HLB 투자자들은 리보세라님의 가치가 허무맹랑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제 신뢰를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거가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암치료제 이제 탑 관련되는 부분 예상을 이 이밸류에이터 이제 파마에서도 보면 아이탄 관련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자, 이 3차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아직 이제 NDA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만, 키트루다 옵티브 같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하고도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2월 달에는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선낭암종 1차, 요 단독으로 진행하는데 요거 좀 지정을 받았죠. 위암 3차 쪽에서는 2016년도에 이제 한국 쪽에서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2017년도에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도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NDA 신청하게 되면 패스트 트랙이 지정되니까 좀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캄날리주만 관련되는 병용 결과 3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탑9 관련되는 부분의 결과가 올 말 정도에 지금 예상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왜냐면 항서제약이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항체 치료제인데 요거하고 리보세라미오 결합해서 간암 1차 치료제에 지금 도전하거든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간암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항서제약이 상당히 밀고 있다. 그래서 3상 진행 중인데요. 2019년도에 개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항서제약뿐만 아니라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위암에서는 뭔가 좀 진척이 없다고 하면 다른 암에서 좀 괜찮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로슈의 그 아바스틴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암에 어떤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병용으로 이 간암 쪽에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반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암 쪽에서. 그리고 이제 HLB는 파이프라인을 기존의 레브세라님 원 프로덕트 중심에서 좀 많이 좀 늘어났어요. 리스크를 조금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은 스웨덴의 바이오 기업인 오아스미스에서 라이센스 인을 한 거죠. 여기는 난소암 항암제인데 기존의 독성 항암제입니다. 1세대.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쪽에 리보세라님만 있다가 이제 파로티닉 관련되는 부분도 항서제약에서 도입해서 요거는 유방암에 타켓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뮤노믹 테라피트, 여기가 저는 상당히 여러분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여기가 파이프라인 7개 정도가 있고 여기 지분을 지금 51%까지 확보해서 자회사 편입 쪽으로 했고 면역 플랫폼 유나이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코로나19 백신 관련되는 임상도 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지금 전혀 반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 이제 HLB의 어떤 경쟁력이 늘릴 수 있는 R&D 관련되는 어떤 가치 증가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뮤노믹 관련되는 부분은 암종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교모세포종, 요 신약이 일상에서 상당히 데이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교모세포종은 뭐 기본적으로 걸리면 사망하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예후가 있고 치료제도 보통 이제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그 데이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1차 표준 치료제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그 11명 대상으로 했을 때 OS, 그러니까 이제 그 처방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망되는 어떤 기간까지 여기 41개월이 나온 거죠. 기존 어떤 이제 중간값이 그 OS 값이 14.6개월이라고 하면 압도적인 어떤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 무진행 생존기간 PFS 중간값도 25개월 나왔다. 그러니까 암이 그 악화되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것도 상당히 지금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 그 하반기에 발표될 중간 결과에서 일상과 같은 어떤 데이터가 도출된다고 하면 내종양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가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 둬야 될 부분이고, 최근에 논란이 많은, 그러니까 2019년도 6월 달에 발표 이후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6월 달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탑9 발표할 때 안 좋았다가 해서 NDA 신청이 좀 힘들지 않겠냐 요런 이야기를 했다가 9월 달에 에스모 학회 이후에 임상 3상 뭐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1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요게 2019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5월달부터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후에 어떤 보게 되면. 그래서 FDA에서 이 가이드를 정확하게 준 내용이 아니면서 회사가 일방적인 주장이다. 예. 그리고 학회 발표, 그러니까 이건 에스모 학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좀 부정적인 어떤 애널리스트의 뭐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 NDA라고 하는 NDA 신청 전에 이제 공고를 하는 거니까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NDA를 잘하기 위해서 프리 NDA 미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제 HLB는 3차, 4차 이제 치료제 허가 신청을 한다는 뭐 계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3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 임상을 요청한다든지, 헬릭스미스도 뭐 요런 좀 가정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조차 내주지 않는 세 가지 경우가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NDA 신청을 프리-NDA 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서는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래 회사는 작년도 3월까지 신청을 하겠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미뤄져 지금은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장기적으로 HLB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9년도 말부터 금융당국에서 계속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프리-NDA 관련되는 부분들의 미팅 회의록은 사전 서류 심사하고 이제 실제 대면 미팅 결과를 기술한다 요렇게 돼 있는데, 회의록 관련되는 부분 공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팅 회의록 중에서 서류 심사에서 6월 달에 나왔던 이제 1차 유해성 통계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페일이란 단어가 실제 나오는데, 이걸 이제 금융당국이 실패했는데 왜 성공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나, 그걸 이제 올해 2월 달에 계속 이제 내용들에 나왔던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면 미팅 회의록에서 FDA가 NDA 보완 서류를 제시했다. 아까 세 가지 경우에서 재임상, 뭐 보완 서류, 아니면 아예 뭐 안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요렇게 지금 회사에서는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면 이 보완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팬데믹으로 계속 이제 확보하지 못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이게 이해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안 하고,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최종 NDA를 하고 난 다음에 FDA가 최종적으로 해야 이제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상당히 좀 지체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죠. HLB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이 과정, 2019년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바이오 제약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패냐 성공이냐 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상시험 성공으로 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중간 단계인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패는 규제기관이 시판을 허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라. 그래서 이제 객관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HLB는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회사가 그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FDA 전문 컨설팅 회사 이제 코빙턴 여기 의견을 수립해서 발표했다. 요렇게 이제 뭐 대응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것도 조금 이제 좀 논란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2차 지표가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1차 지표 OS는 별로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2차 지표를
내세워 가지고 FDA 허가를 받는 어떤 그 트랙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속 승인이라는 단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과정에서. 그래서 그거가 이제 FDA가 하는데, 만약에 2차 지표를 통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통상 임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가속 승인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허위 공시 논란으로 2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도 논란이 좀 많죠. 사실 왜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금융위 설치법 35조 위반으로 조사 중인 사항을 외부에 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허위 공시라고 하는 말도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HLB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리보세라님의 임상을 엘레바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LB가 공시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엘레바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냈던 부분에서 이제 성공이라고 발표한 이 부분인 거죠. 예, 성공 아닌데 왜 성공이라고 했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이 사실은 이제 그 작년 5월 달부터 조사에 착수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금감원에서 이제 자본시장 조사국에서 해서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선위를 통해서 상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이게 2월 달에 허위 공시 논란이 딱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좀 문제가 있는 상태고, HLB는 또 이제 이 정선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정선위에서는 허위 공시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불공정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조치가 있는. 근데 심의도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격주간으로 열려야 되는데 2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8월 달까지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예. 허위 공시 진위 여부에서 금융당국에게 결정한 사항이 좀 아닐 수 있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판단도 있는 상태인데. 근데 주가는 이제 그 뒤에 3월 달에 무중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HLB의 중요 그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무중 기준으로 한 5만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 과정으로 거의 3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단기 반등했다가 이제 그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내려와서 지금 옆으로 4개월 정도 행보를 하고 있는 상태죠. 장기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이제 이 회사가 좀 부실했던 회사니까 이전의 차트 흐름을 보실 필요는 없고, 2017년도부터 이제 그 2014년도부터 이제 얘가 사실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엘레바의 지분을 늘리면서 임상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2017년도에 이제 삼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주가가 이때부터 이제 반응을 해서 67,000원, 그 이전의 가격으로 보게 되면 뭐 10몇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가 이제 이때 탑라인 발표 이후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으로 보면 거의 한 2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실패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또 단기로 또 1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변동성 있게 왔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뭔가 조사를 하고 주가의 변동성도 많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좀 그 ND 신청을 안 하면서 행보를 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계속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뭐 이런 어떤 자본 조달은 해서 이런 상태다. 그래서 단순히 HLB의 그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이슈만 있다면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자본 조달을 해서 이뮤노믹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제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항서제약과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올 연말 정도 되면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포텐셜을 본다고 하면 조금 가격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거의 10만원 부근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 그리고 최저 가격은 과거 가격 비중은 여기가 이제 바닥 가격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이 어떤 영역의 부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선이 리스크가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만 해소가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과 그 다음에 이민후믹의 교모세표전 관련되는 이제 이상 중간 발표 이런 어떤 R&D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한번 거기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HLB의 주가 모멘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선이 어떤 리스크가 언제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뭐 당초 허위 공시라든지 이런 걸로 뭐 거래 중지 뭐 이런 형태는 거래소에서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어떤 결과가 빠르게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NDA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얘기들 엘레바가 좀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R&D가 나온다면 의외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5만원대 이후로 이제 넘어갔을 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 된다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요 밑단의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한번, 기대감을 가지면서 단기적인 빠른 어떤 흐름은 나타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기가 좀 고가의 이 종목을 물려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다면 밑단에서 추가 매수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어떤 지점의 그 종목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조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희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